16구군 이박으로. 네, 부산의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들을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16구군 이박으로 오늘은 이루연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루연입니다. 예, 어서 오이소. 자, 오늘은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로 가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까? 네, 이번엔 부산에 사직 야구장이 있는 동래구로 가봤습니다. 사직구장에서는 현재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티켓 현장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타 구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현장 발권에 대한 다양한 연령층들의 생각과 의미, 또 현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전국적으로 KBO 리그로 뜨겁습니다. 현재 롯데자이언츠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최초로 꿈의 1000만 관중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 44번째 시즌을 맞은 프로야구는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고요. 연일 역대 최다 관중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최초로 1000만 관중 돌파 후 올해는 사상 최초로 5개 구장에서 모두 개막 2연전이 전석 매진되는 등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예, 참 좋은 흥행이지만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야구를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던 원로 팬들이 오히려 야구장에서 소외됐다고요? 네, 야구를 직관하기 위해선 일명 피켓팅, 이 피를 튀길 만큼 치열한 온라인 티켓팅이 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보다 기계 조작이 서툴 수밖에 없는 노년층 또 중장년층 팬들은 표를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는데요. 실제 2024 시즌 프로야구 6개 구단의 티켓 예매율을 보면 20대와 30대가 60%에 가까운 예매 점유율을 보였고요. 만 65세 이상의 예매 비중은 단 0.7%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사직역에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해 본 적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더구나 젊은 사람들 다 인터넷으로 하고 그걸 다 하니까 그거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우리가 늦으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현장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인터넷 잘 못하니까 우리 딸한테 부탁을 했는데 너무 빨리 하니까 못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현장에 와서 구하는. 아이 뭐네 우리는 감이 아이 마음대로 뭐네. 인터넷 어르신들이 인터넷 컴퓨터 할 줄 모르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이거 할 줄 모르거든. 온라인 통해 상당히 힘들죠. 나이 드신 분이. 저도 지금 경로 올해부터 의뢰자인데 너무 힘들죠. 이래가지고. 네, 이외에도 현장에서 여쭤봤을 때 인터넷이란 단어만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사래를 치며 감히 엄두도 못 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사직구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표를 따로 빼놓고 현장에서 발권을 도와준다는 거지야? 네, 맞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예매가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온라인 판매분과 별개로 현장 판매분을 따로 확보해 두기로 한 건데요. 이런 방식을 도입한 팀은 지난해 롯데가 최초였습니다. 지난해는 기본 70석을 확보하고 예매 상황에 따라 좌석 판매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면 올해는 현장 판매분을 테이블석 등을 포함해 220석으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판매 방식에 대해서 롯데 팬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직접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요일에 야구장을 찾았는데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야구장은 붐볐고요. 부모와 어린아이들, 또 젊은 연인들, 또 청소년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야구 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사실 변화라고 하면 온라인 예매가 생긴 것 자체가 그게 먼저 변화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티켓팅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점차 소외되는 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장 예매를 먼저 빼놓고 이렇게 하니까 소외 계층들도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구단에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노인분들은 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렇게 현장 예매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부산에는 어르신들도 야구도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아주 오래되신 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은 티켓팅 어려우시니까 자녀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타 팀도 좀 비슷한 제도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롯데 팬들은 이런 걸 시행한 최초의 구단이 롯데라는 것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당시 원정팀이 NC였는데 자신들의 구장에도 이런 게 도입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220석이 전체 좌석의 단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팬들의 인원을 고려해 더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그 어디지 삼룸가 외야에 200몇 석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전체 그 수가 훨씬 많으니까 좀 더 늘려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40세 이상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잘 만져가지고 자리를 좀 더 확보하고 좀 그 나이를 더 낮춰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좌석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탁자석이나 이런 것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더 빼놨으면 좋겠어요. 200석이 사실 되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더 늘리면은 좋지 않을까. 300쪽에서 뭐말 풀어가지고 또 노인들도 같은 롯데 팬들이 많은데 와가지고 같이 응원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봤잖아요. 이 현장 발권도 치열하던가요? 네, 제가 경기 첫날 이 2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도 이미 디지털 소외계층 현장 발권표는 모두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2시 경기였기 때문에 무려 4시간 30분 일찍 오전 9시 30분쯤 도착해서야 아직 열리지 않은 매표소 앞에 줄 서 있는 노년층 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요거 기다리시다가 발권하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현장 발권은 원래 몇 시부터 하는 겁니까? 네, 특별한 경기가 있을 때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디지털 소외계층 현장 매표소가 열립니다. 이 티켓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열리기 훨씬 전부터 줄을 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매표소 앞에서 만난 어르신 팬분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해운대에서 9시 출발. 계속 어떤 때는 2시간도 기다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팬이니까 제가 지금 70세시거든. 나이 70 넘어서 이런 거 좋지 뭐. 아주 좋죠. 그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지 뭐 때문에 보겠어요. 노약자들한테 굉장히 좋지. 한 40년 팬입니다. 예매 이런 게 없을 때는 현장에 가서 줄 서가 구매도 하고 딴 데 여러 그 긴 줄로 서 이러기 때문에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래 하니까 억수 편하긴 좀 편합니다. 롯데 장사를 1082년부터 한 40년 넘었습니다. 연로한 분들인데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이 고맙게 생각하죠. 야,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팬이었다, 1981년 창단할 때부터 팬이었다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마음이 좀 찡해지고 진짜 이런 장치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떤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까요? 네, 여쭤봤는데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좌석일 때가 있어서 걸어 올라가는 게 좀 버겁다. 또 좌석 수가 적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많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올해 7번째 보러 왔는데 예매가 2번밖에 못했어.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200석인가 그렇거든요. 더 늘리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노약자를 앞줄에 자꾸 땡겨 올라가면 다리 아프기 위험하고 하니까 화장실 가기 좋은데 너무 꼭대기 가니까 다리 아픈 사람은 힘들어. 위험해. 넘어질까. 이게 보니까 경로 그 대상자들이 보니까 많이 오시더라고. 오는데 좀 높은 데 주고 이런 것도 있고 220장인가 그거 넘어보면 또 못하더라고 이걸로. 그런 점이 좀 있죠. 그래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저께는 왔는데 어저께 매진돼가지고 그냥 집에 가. 좀 빨리 왔죠. 네, 현장에서 듣는데 아까 다른 롯데 팬분들도 좀 여러 전해주셨지만 좀 낮은 곳이나 테이블석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4시간 전씩 너무 빨리 오셔서 기다릴 필요는 없도록 좀 몇 석만이라도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예, 이 현장 판매 자리들이 근데 암표로 재판매된다는 우려도 있던데 사직구장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이렇게 매표를 진행합니까? 네, 해당 내용은 또 현장에서 발권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아주 세세하게 본인 확인을 거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나이대 신분증 확인 다 하고요.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 1, 2, 3급 확인 다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 특별한 경우가 있으시면 거기 예외사항에 맞춰서도 저희 서핀이 내려온 대로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장 판매 좌석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좌석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시고 현장 판매 좌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현장 판매, 핸드폰을 잘 쓰시는 분들은 꼭 예매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장 판매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이니까 만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발권소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행보가 고도화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이동우 사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나 정보를 누릴 권리는 사실 누구든지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단지 나이가 많거나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것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성, 인권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대부분 문화생활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자칫 문화생활에서 소외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모두가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좀 좋은 영향을 주는 변화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변화가 타 구단에도 좀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2025 시즌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개막 전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루석과 외야석 일부를 현장 판매한다고 밝혔고요. KT 역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장씩 현장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또 두산 역시 현장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례였지. 온라인 예매,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는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예컨대 명절 기차표를 보면요, 혹은 기차표 예매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80대 후반인데 이 어르신들은 부산역에 가서 예매를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역까지 안 가고도 표를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동사무소라든지 좀 가까운 데에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명절 기차표도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류현 씨 이번에 이렇게 직접 다녀와 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일단 모두가 좀 신나 보이고 설레 보이는 에너지 덕분에 오랜만에 좀 활기가 충전이 됐는데요. 부모님 손잡고 온 어린 아이들 팬들부터 또 거동이 불편하지만 지팡이 짚고 오신 어르신 팬, 또 유니폼을 사이사이 입고 온 또 노부부 팬, 이렇게 남녀노소 다 같이 들떠있는 분위기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즐겨야 마땅한 스포츠인 만큼 이런 변화가 더 확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소수지만 일각에선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다라는 주장도 좀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두 전문가가 전하는 말 들으며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회적 장벽을 제거해 나가는 것은 노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자 노인 인권 증진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거든요. 누구나 약자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그게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정의고 공정이다라는 자세, 인식이 확산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약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고민하는 사회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제 너무 좋았네요, 류현 씨.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